제가 앞에서도 실업률에서 보여드렸지만 역대급으로 고용이 강해요. 그리고 요게 지금 미국의 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 선이 중국의 GDP 성장률인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원래는 중국이 미국보다 GDP 성장률이 훨씬 높죠. 거의 더블 정도로 높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미국이 오히려 평균적으로는 더 좋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연준이 미친 듯이 금리를 혼자만 앞서 나가서 올리는 이유죠. 다른 나라들은 아직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는데 미국만 혼자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경기가 좋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낮다. 연준에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이거 다들 아시나요? 연준의 최대 미션 뭐죠? 두 가지? 한번 맞춰볼까요? 맞춰가는 타임 가져볼까요? 오, 이건 너무 쉽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물가. 이건 이제 안정적인 금리도 포함하는 거죠. 이거 금리를 따로 빼서 세 가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물가랑 금리는 같이 간다 보고. 그 다음이 최대 고용 창출이죠. 고용과 물가. 여기에 이제 금리 기도까지 포함해서 이 두 가지가 연준의 최고 미션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용이 말도 안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리를 혼자만 1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을 연속으로 때려가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지금 역대 최고야. 역사상 최고야. 그러니까 얘는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돼. 오로지 물가만 그냥 나는 한 놈만 패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내가 권투를 하는데 나는 혼자고 상대방은 2명이야. 그러면 내가 2명이랑 싸워야 되잖아. 그런데 한 놈은 지금 쉬고 있어. 링 밖에 나가 있고 한 놈만 패면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한 2023년 3, 4분기 고 시장의 바닥은 2023년 2분기 정도가 될 수 있으니 내년 한 봄까지는 여전히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조차도 예측입니다 결국. 그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는 내년 1분기가 바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 2, 3원 중이 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예측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거나 철이 형이 얘기하는 거나 다 그냥 동전 던지기예요.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모건 스탠리가 맞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은 제가 맞는 거고 또는 뭐 누구 다른 사람이 맞는 거고 또 만약에 내년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1990년을 보시면요. 이 고점에서 경기 침체 때 최대 1%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만에 전고점을 다시 회복해버려요. 단 5개월 만에. 근데 2008년은 어떻습니까? 2008년은 물론 2008년은 이거는 지금 하락폭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2008년에는 S&P가 고점 대비 거의 60% 하락해요. 그것도 불과 1년 3개월 만에. 15개월 만에 S&P가 60% 하락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비교 대상이 조금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고점을 회복하기까지 뭐 한 3, 4년이 걸렸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의 1년 만에 2배 가까이 바닥 대비해서는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알겠어? 과거도 이렇게 다른데 이거 뭐 올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 그쵸? 이걸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흐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장기적 추세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철이 형이 얘기한 내년 한 2분기까지 나쁠 수 있다? 네, 동전 던지기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1분기에 바닥을 찍을 거다? 동전 던지기입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뿐입니다. 결국 가격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변동을 하지만 가격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변동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결국은 가치로 다시 수렴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에 집중하면 되겠어요?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뭐에 집중해야죠? 이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뭐 오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뉴스 뭐 나오고 뭐 오늘도 보니까 이제 곧 얘기할 거 테슬라 얘기할 거지만 뭐 테슬라 뭐 고양시에 뭐 할 수도 있다.
그거 누가 알겠어. 일론 머스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예, 다 전부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일본이 독일 이겼다고 하는데 일본이 독일 축구 이길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다고 하는데 그 2시간 경기 끝나기 2시간 전까지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만 끊어도요. 투자 실적이 2배는 좋아지고요. 멘탈은 한 10배 좋아집니다. 뉴스 끊으세요. 뉴스는 그 멘탈이 전부다라는 채널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그 채널 그 아침마다 그 시황 정리한 거 올라오거든요.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다 끊으세요. 감정과 시간의 소모입니다. 저는 뉴스 안 봐요. 저는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어느 누구분보다 뉴스 안 볼 겁니다. 저는 뉴스 거의 안 봅니다. 저는 영상 만들기 위해 자료 수집할 때만 뉴스 봐요. 뉴스는 감정과 시간의 소모고요. 이것만 끊어도 감정과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그 남는 에너지와 시간으로 추가 소득 창출이라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모든 노이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감정적인 동요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증가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남으니까 또 멘탈이 안 흔들리고 노이즈에서 해방되니까 불필요한 정보에서 해방되니까 투자도 좋아지고 소득도 좋아져 투자도 좋아져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감까지 올라가. 네, 일석삼조 4조 5조예요. 뉴스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멘탈이 전부다만 보시면 돼요. 근데 미다리 전도사님 저는 신문 평상시에는 아예 안 봐요. 이게 선순환 구조네요. 네, 그쵸. 선순환이죠. 소득도 늘어나고 투자도 잘 돼. 거기다가 행복감도 올라가.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막 동기가 뿜뿜해. 그래서 소득이 더 늘어나. 그걸로 아무 멘탈 문제 없이 투자하니까 투자가 더 잘 돼. 더 행복해져. 인생이 완전히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 뉴스는요. 뉴스 끊어도 내 귀에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정보면. 그것은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멘탈이 전부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멘탈이 전부다 이 자극적인 제목 썸네일만 보세요. 그것만 봐도 솔직히 감이 오잖아. 테슬라 팔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